상상해 보십시오. 다가오는 12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켠 뱅킹 앱 화면에 결코 보고 싶지 않았던 붉은색 경고문이 뜹니다. 현재 접속자 폭주로 인한 지급 일시 정지. 당신이 평생을 바쳐 모은 소중할 5천만 원은 이제 당신의 손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단 하나의 거시지표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 안전할 줄만 알았던 당신의 현금은 거대한 부채 시스템의 인질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은 지금 철저히 속고 있습니다. 뉴스는 연일 우리 금융 시스템이 건전하다며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행의 지하 벙커에서는 피말리는 머니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여유로운 척 미소 짓고 있지만 책상 아래에서는 떨리는 손으로 돈 찍어내는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하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행이 단기자금 시장인 RP 시장에 매일같이 수조 원의 자금을 비밀리에 쏟아붓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혈액순환이 아닙니다. 심장이 멈춘 환자에게 억지로 방심제를 주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하루도 버티기 힘들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에게는 경고하지 않을까요? 왜 대피 사이렌을 울리지 않을까요? 이유는 소름 끼치도록 단순합니다. 당신이 공포를 느끼고 예금을 인출하러 달려가는 그 순간, 즉 뱅크런이 시작되는 순간 그들이 필사적으로 숨겨온 거대한 부채의 찹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당신의 눈과 귀를 가려야만 합니다. 더 잔인하게 말해볼까요? 그들은 당신의 돈이 인질로 필요합니다. 거대한 펀드들과 내부자들은 탈출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좁은 비상구로 모두가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남아서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침몰하는 배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VIP들이 물에 젖지 않고 보트에 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 지목한 최후의 수호자, 아니 최후의 희생양이 바로 아무것도 모르고 5% 이자에 기뻐하는 당신입니다.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을 보십시오.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외국계 연기금과 거대 투자은행들이 지난 3개월 동안 한국의 회사채와 금융채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매수 버튼이 아니라 매도 버튼을 조용히 누르고 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한국이라는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냄새를 맡았습니다. 골마 터지기 직전인 부실채권과 악취를 맡은 것입니다. 그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 백기를 들고 떠나는 동안 정부는 당신에게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저축은행들이 앞다투어 고금리 특판 예금을 출시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금 현금이 말라버렸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대출이 썩어 들어가면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곳곳이 터지고 새고 있습니다.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당신의 새돈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폭탄 돌리기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종비은행의 산소호흡기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보를 가진 자들이 정보를 가지지 못한 자들의 주머니를 합법적으로 털어가는 김융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습작전입니다. 지금 당신의 등 뒤에서 은행의 철문이 서서히 잠기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머리 아픈 금융용어는 잠시 집어치웁시다. BIS 비율이니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니 하는 말들은 전문가들이 당신을 속이기 위해 만든 연막일 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당신의 몸, 생물학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경제는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체이고 돈은 그 몸 구석구석을 도는 붉은 혈액입니다. 그리고 은행은 그 피를 끊임없이 펌프질해서 온 몸으로 보내는 심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라는 환자의 몸 상태는 어떻습니까? 심각한 동맥경화에 걸려 있습니다. 혈관 곳곳에 치명적인 혈전, 즉 끈적하고 더러운 피떡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피떡의 정체가 바로 뉴스에서 매일 스치듯 이야기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대출입니다. 건강할 때는 피가 잘 돌았습니다.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짓고 분양이 되고 돈이 돌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분양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건설사들이 줄도산하면서 거대한 피떡이 되어 금융의 대동맥을 꽉 막아버렸습니다. 심장이 아무리 세게 펌프질을 해도 피가 손끝과 발끝으로 흘러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할 손발이 바로 예금자인 당신입니다. 피가 통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됩니까? 차갑게 식어가다가 결국 괴사가 시작됩니다.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의 장부가
바로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가운을 입은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상식적인 의사라면 당장 환자를 수술대에 눕혀야 합니다. 배를 가르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대수술을 해야 합니다. 회생 불가능한 좀비 기업과 부실은행을 파산시키고 털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왜냐고요? 너무 아프니까요. 썩은 팔다리를 잘라내는 고통을 감당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폭락하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치는 충격을 선거철을 앞두고 감당하기 싫은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환자에게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주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이라는 진통제로 죽어가는 건설사와 저축은행의 입에 억지로 산소호흡기를 물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치료가 아닙니다. 사망 시각을 내일로, 다음 달로, 내년으로 억지로 미루는 비겁한 연명치료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통제는 통증만 못 느끼게 할 뿐 혈관을 막고 있는 피떡은 점점 더 커지고 더 딱딱해지고 더 치명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혈관은 예고 없이 터질 것입니다.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처럼 금융위기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당신의 안방을 덮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냉혹한 수술실 앞에서 당신의 운명을 가를 두 가지 선택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순진합니다. 은행 창구 직원의 친절한 미소를 믿습니다. 남들보다 이자를 1%, 2% 더 준다는 말에 혹해서 퇴직금을 몽땅 털어넣습니다. 그는 정부가 어떻게든 해결해 줄 것이라고, 설마 은행이 망하겠냐고 막연하게 믿습니다. 김 부장의 미래는 잔인하지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셔터가 내려간 은행 철문 앞에서 휴지 조각이 된 통장을 움켜쥐고 울부짖는 마지막 설거지 담당. 그게 바로 김 부장의 배역입니다. 반면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이 대리는 다릅니다. 그는 혈관이 막혀가고 있다는 신호를 본능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 정기예금을 해지합니다. 중도해지 수수료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원금이 통째로 증발하는 것에 비하면 수수료는 찰과상 수준도 안 되니까요. 그는 그 돈을 가장 안전한 5대 시중은행으로 혹은 달러로, 금으로 옮깁니다. 남들이 이자 몇 푼 더 받겠다고 불타는 건물 속으로 뛰어들 때 그는 차가운 이성으로 비상구를 찾아나갑니다. 금융 뇌졸중이 닥치면 결국 김 부장의 돈은 이 대리의 탈출 자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시스템은 원래 그렇게 잔인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당신은 김 부장입니까? 아니면 이 대리입니까? 자, 이제 인정하기 싫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저축은행 창구에서 본 연 5%, 6%의 그 매혹적인 숫자, 그것이 정말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은행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짐승이 내지르는 최후의 비명입니다. 금융시장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절대 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수익률이 높으면 반드시 리스크도 높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 말을 뼈저리게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1등 은행들이 3% 중반의 이자를 줄 때 왜 저축은행들은 2배 가까운 이자를 얹어주며 당신에게 제발 돈을 맡겨달라고 애원하겠습니까? 그들이 자선사업가라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금 현금이 씨가 말랐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디서도 돈을 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시중은행도 기관 투자자들도 이미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망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융지식이 부족한 오직 금리 숫자만 쳐다보는 당신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손을 뻗는 것입니다. 이것을 금융공학적 용어로 리스크 프리미엄, 즉 위험수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더 주겠다는 그 이자, 그것은 당신의 자산을 불려주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당신의 원금이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는 그 엄청난 파산의 공포를 감수하는 대가로 던져주는 일종의 목숨값입니다. 당신은 지금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구에 총알이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방아쇠를 당기는 대가로 푼돈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더 낙나라하게 말해볼까요? 이것은 국가가 묵기나는 합법적인 폰지 사기입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 저축은행들이 고금리로 끌어모은 당신의 돈은 어딘가에 투자되어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은 공포를 느끼고 먼저 탈출하는 다른 예금자들의 돈을 내어주는데 즉시 사라집니다.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격입니다. 당신이 입금한 5천만 원은 당신보다 일찍 오는 사람의 탈출 자금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돈은 누가 갚아줍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폭탄 돌리기의 음악이 멈추는 순간 마지막에 폭탄을 들고 있는 사람은 바로 고금리 특판 상품에 가입 막차를 탄 당신이 될 것입니다. 부실한 은행이 당신에게 높은 이자를 약속할 때 그것은 당신을 위한 기회가 아닙니다. 불타는 건물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악마의 유혹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당신은 시스템을 지탱하다가 가장 먼저 희생되는 불쏘시개가 될 뿐입니다. 이래도 그 5% 숫자가 달콤해 보입니까? 이제 운에 맡기지 마십시오. 막연한 감으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3가지 지표, 이 생존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오는지 매일 아침 눈을 부릅뜨고 확인하십시오. 이것은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서 구명보트를 느리라는 선장의 마지막 명령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 신호, 저축은행의 연체율입니다. 당신이 기억해야 할 절대적인 마지노선은 바로 8%입니다. 현재 평균 연체율이 이미 7%를 넘어섰습니다. 고작 1% 남았습니다. 이 숫자가 8%를 찍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닙니다. 댐에 균열이 갔다는 소리가 아니라 댐이 무너졌다는 재난방송입니다. 두 번째 신호, 한국은행의 RP 매입 규모입니다. 기준은 월 2조 원입니다.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서 국채를 사주며 돈을 푸는 것, 아까 말씀드린 산소호흡기입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한국은행이 갑자기 한 달에 2조 원 넘게 허겁지겁 돈을 풀고 있다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은행들이 지금 숨을 헐떡이며 질식하기 직전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신호,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입니다. 복잡한 수치는 볼 필요 없습니다. 추세만 보십시오. 만약 이 그래프가 3일 연속으로 급격하게 치솟는다? 이것은 스마트머니, 즉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버리고 탈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쥐들이 배에서 뛰어내리면 침몰은 시간 문제입니다. 자, 이제 행동 수칙을 하달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3가지 신호 중 2가지 이상의 불이 들어왔다. 그러면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기계처럼 움직이십시오. 지금 당장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 넣어둔 당신의 돈 중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금액을 즉시 인출하십시오. 단 1원도 남기지 마십시오. 혹시 5천만 원까지는 국가가 보장해주니까 안전하다는 아니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면 예금보험공사가 가지급금을 주기까지 최소 몇 달 동안 당신의 돈은 동결됩니다. 생활비는 끊기고 대출이자는 나가는데 내 돈을 내가 못 쓰는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그러니 징후가 보이면 전액 인출이 답입니다. 빼는 돈은 어디로 옮겨야 할까요? 정답은 오직 하나, 대한민국 5대 시중은행입니다.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정부가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절대 망하게 둘 수 없는 이 거대 은행들로 피신시키십시오. 지금은 수익률을 따질 때가 아니라 원금의 생존을 걱정해야 할 전시 상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5천만 원 초과분 인출, 그리고 5대 은행으로의 이동, 이 2가지 행동만이 다가올 폭풍 속에서 당신과 당신 가족을 지켜줄 유일한 돈아줄입니다. 생존이 곧 최고의 수익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결과는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머지않은 미래 2026년의 대한민국은 잔인하게도 딱 2부류의 인간으로 나뉠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영하의 칼바람이 부는 새벽 4시 굳게 닫힌 은행 셔터 앞에 텐트를 치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뜨거운 핫팩 대신 지급 정지된 통장과 법원이 보낸 안내문이 들려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실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단지 시스템을 너무 믿었던 죄, 징조를 무시한 죄로 평생 흘린 피땀이 허공으로 증발하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그들의 노후는 분노와 후회로 얼룩질 것입니다. 반면 두 번째 부류는 같은 시각 따뜻한 거실에서 향긋한 커피를 내리며 텔레비전 뉴스로 그 아비규환의 현장을 무덤덤하게 지켜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웃고 있을 것입니다. 은행이 문을 닫고 환율이 1,500원, 1,600원을 뚫고 올라갈 때마다 그들이 미리 바꿔둔 달러와 금, 그리고 안전자산의 가치는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그들에게는 오히려 부의 추월차선이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것은 지능의 차이도 노력의 차이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타이밍입니다.
남들이 설마라고 말하며 외면할 때 혹시라는 의심을 품고 남들보다 딱 6개월 먼저 움직였느냐? 바로 이 작은 차이가 당신을 빈민층으로 추락시키느냐 아니면 새로운 부유층으로 도약시키느냐를 결정했습니다. 저축은행 사태는 서막에 불과합니다. 제 레이더에는 이미 다음 쓰나미가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은 저축은행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1천조 원 규모의 가계부채 붕괴와 당신의 마지막 보루인 국민연금의 충격적인 실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도가 머리 위를 덮칠 때까지 모래성을 쌓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라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부가 필사적으로 감추고 있는 부동산 PF의 진짜 만기 시점과 국민연금이 조용히 매각하고 있는 자산 리스트를 적나라하게 까발릴 것입니다. 이 정보는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진실이겠지만 당신에게는 유일한 구명조끼가 될 것입니다. 살아남고 싶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알람 설정을 켜고 깨어 있으십시오. 버스는 기다려주지 않으며 구명보트의 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탑승하십시오. 이상 보통의 경제학이었습니다.